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면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리뷰하고 또 평론하고 평론가 데뷔하고 방송도 나가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영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저한테 가장 크게 타격이 왔던 두 가지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은 영화는 아니고 넷플릭스 시리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처음 나왔을 때 오징어 확 찢어버린다 라는 그런 썸네일을 놓고 되게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비판의 골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의 설정, 여러 가지 게임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만화 도박무시로 카이지나 뭐 라이엇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만화들, 그리고 신이 말하는 대로 같은 작품들, 이런 작품들에서 너무 많이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좀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라든지 뭐 인간 경마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과도한 심파가 있었다는 점, 줄거리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비판을 했었고, 그게 아마 그때 보시던 분들한테는 되게 좀 부족한 리뷰로 보이고 또 많이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가 비판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댓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도 저에 대해서 성토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 오징어 게임 때는 오징어 게임이 너무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요. 시즌 1이 너무 엄청난 성공을 했었고, 그때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만드는,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가 뭔데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질투하냐? 뭐 별것도 아닌 녀석이 어디 감히 이 위대한 작품에, 뭐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잘했는데 욕을 먹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에게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즌 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저는 시즌 1은 그럭저럭 오락 영화로서 그래도 볼만한 수준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모로 좀 이상하다, 아쉽다 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 말고도 당연히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징어 게임 3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라이브 때 했던 영상이랑 이렇게 섞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인생영화 20일 많이 사랑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7월 19일에 있을 북콘서트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오징어 게임 2, 3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징어 게임 3는 어떤 느낌이었냐. 오징어 게임 1편은 그럭저럭 뭐 어느 정도는 볼만한 오락영화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저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졸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은 이 각본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각본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줄거리나 메시지, 뭐 상징,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뭐 서브 플롯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약간의 역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얄팍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로 가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작품에서 상징과 메타포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지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작품의 완성도나 이야기의 구조가 깨져버리면 그 작품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상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깨진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으려고 해도 담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이 망가지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K 콘텐츠 위장에 똥칠한 것 같아 화가 납니다. K 콘텐츠 위장에 똥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징어 게임은 얻어 걸린 행운이었고 물론 대단한 성공이지만 그 성공이 작품성에 기인한 성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 예견된 결과였다고 생각했어요. 수없이 많은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만들 수 있었던 오징어 게임 1편에 비해서 시즌2부터는 너무나 많은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허술한 각본이 나오게 된 거죠.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즌3 리뷰를 시작해봅시다. 일단 시즌3가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시즌2
리뷰의 마지막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성기훈이 반란을 조직을 하죠. 그래서 반란을 시작하는데 전 여기서부터 이 드라마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에서 있었던 반란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어떤 드라마냐면, 물론 이것은 비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현실성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죽음이 실제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서 총 맞아 죽는 걸 누가 진짜 죽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지만, 오징어 게임에서 죽음은 실제의 죽음이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숨을 건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긴장감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기훈이 반란을 일으킬 때 자신이 설득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그 설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X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X입니다. X라는 게 뭡니까? 왜 X를 선택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돈이 중요치 않다. 돈보다 나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지금 다음 게임을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다음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죽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게 X표입니다. 동그라미랑 다르죠? 파란색 동그라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돈으로 이게 돼? 이깟 돈으로?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돼. 조금 더 해서 반 정도 더 죽으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드라마 처음에 나왔던 당장의 빵을 원할 것인가 복권을 원할 것인가 해서 복권을 고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X표, 그러니까 죽는 게 싫어서 게임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총을 나눠줘요. 총을 나눠주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요, 그럼 싸우죠, 이렇게 말하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당장 다음에 할 게임이 하기 싫어서 난 집에 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성기훈이 자, 저 가면들이 가지고 있는 총을 뺏어서 우리는 반란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 까짓 거 한번 해보죠, 이러면서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 이건 진짜 죽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은 이길 거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이거는 거의 죽으러 나가는 거잖아요. 승산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이끄는 리더가 성기훈이라고요. 성기훈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처음 본 사람이다. 며칠 전,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처음 본 사람이고 얼굴도 모르던 사람이고 밖에서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우승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달고나 게임은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기관총 MP5를 들고 싸우러 나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기훈이 얼마나 무모한 대책을 세웠고 무모한 전략가냐면, 성기훈은 첫 번째 뭘 모르냐? 가면들의 숫자를 모릅니다. 가면들이 몇 명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큰 문제죠. 적의 규모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의 구조를 모릅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적의 무장의 규모를 모릅니다. 상대가 MP5만 갖고 있는 건지 수류탄도 있는지, 혹은 뭐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 지형지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전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전술도 없어요. 성기훈은 자기들이 얼마만큼 훈련받았고 얼마만큼 잘 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총 들고 쟤네들 제압하자. 근거는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숫자가 좀 되잖아. 머릿수가 좀 되니까, 이거 조금 더 게임 진행하면 머릿수 줄어드니까 그럼 우리 못 이겨. 지금 머릿수 될 때 들이닥치자라는 미친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성기훈을 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무모한 작전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나리오를 워낙 잘못 쓰다 보니까 성기훈의 이런 작전에 동참한 사람들 있죠. 그 동참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최소한의 판단력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런 판단력도 없이 그냥 하자는 대로 이끌리는 사람들로 보이고, 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의문,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지극히 당연한 망설임,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반란의 병사가 돼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현실성이 거기서 뒤틀렸어요. 그 전까지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전사가 됐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런 전개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거는 대호랑 현주랑 그리고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진욱 씨.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막으로 넣어주시겠죠? 네, 아무튼 물론 성기훈도 살아남았죠. 자, 살아남은 성기훈은 이제 숨바꼭질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숨바꼭질 게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숨바꼭질 게임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숨바꼭질 게임이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잘못된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오징어 게임에서 많은 게임을 했지만 게임에서 사람을 죽일 때 어디까지나 게임의 결과로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결과로서 살인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게임 내용이 살인이야. 칼을 주고 죽이라는 거예요. 숨바꼭질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사람들이 가서 서로 칼로 쑤시고 죽는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 긴장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대충 만들었구나. 이제 게임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 숨바꼭질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숨바꼭질에 어떤 기믹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치밀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치밀한 계산도 없었고 텅 빈 곳에서 숨바꼭질 하라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재도 떨어지고 그 소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칼 들고 죽이라고 하면은 긴장감이 생기겠거니 하지만 숨바꼭질 부분이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기훈은 살인자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인물을 하자면 현주 캐릭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이제 조현주이지 않겠습니까? 조현주는 제가 보면서 이 캐릭터는 잘 만든 캐릭터긴 한데 죽는 거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주 캐릭터 자체가 우리 아군 중에서 가장 강한 최강자, 그리고 인간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착하기만 한 사람. 사실 호감 캐릭터이긴 하지만 캐릭터 자체의 매력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살아있으면 이 스토리 전개가 잘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죽은 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숨바꼭질에서 제일 최대 문제는 바로 이분이다. 이 장금자 할머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굳이 별명을 얘기하자면은 순풍산부인과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적의 산부인과 전문의이지 않겠느냐. 이게 왜냐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분은 거의 기적의 3파수를 갖고 있어요. 기적의 3파예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거는 숨바꼭질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숨바꼭질을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양수가 터진 순간부터 약 5분 정도 경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쉽고 간단한 것이죠. 출산의 고통, 산고라고 하는 것도 옷 같은 거 입에 물고 으윽 하면 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이제 한 5분 정도 정신과 시간을 집중하면 아이는 그냥 쑥 나온다. 굳이 병원을 갈 필요도 없다.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해도 감염되지 않고 아이는 잘 태어나고 탯줄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충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산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일어나. 오히려 아이를 낳았다는 부분에서 오는 페널티보다 발목에 금 간 게 훨씬 더 큰 약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10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진짜 이 드라마 그 부분을 계속 돌려봤거든요. 10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치가 10분이야. 저는 그래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 돼지김치찌개처럼 7분 출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줄거리를 만들 수 있지? 나는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7분 이내에 출산한다는 이 미션은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일어난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기적이다. 이게 맞나 싶어요. 정말 출산을 이렇게 쉽게 묘사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낳을 때 저희 친척이나 이런 분들도 진통을 엄청 길게 7시간 10시간 하다가 견디다 못해 제왕절개하고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출산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이제 황도학 감독이 생각할 때는 출산이 굉장히 쉬운 것이죠. 7분 컷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산이다 라는 거고요. 제가 이것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아기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 이 아기는 저는 공주님이 아니라 AI기 정도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CG로 만들어진 아기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AI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기를 붙여서 A기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아기처럼은 느껴지지 않고 울지 않고 보채지 않으며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귀찮게도 하지 않는 정말 기적의 신생아. 잠도 계속 자. 중간에 깨지 않아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오징어 게임은 문자 그대로 파멸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이 오징어 게임의 모든 어그로를 애기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애기가 태어났으니까 어떡하지? 이 애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야. 여기 넷플릭스야.
넷플릭스에서 신생아를 죽이는 오락 영화를 전 세계인이 보는 드라마에서 하게 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애기는 무적의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굳이 이 애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만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어떤 이런 암묵적인 서로 간의 동의가 있다. 뭐냐면 어차피 이 애기는 무적의 존재니까 뭐 좀 안 먹어도 되잖아. 뭐 저 좀 안 먹는다고 뭐 죽어? 이런 식의 생각이 되는 거죠. 스토리 전개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222번 김준희가 죽고 나서 이 애기가 그 번호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애기가 우승할 것이다 라는 걸 결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기가 등장한 거는 저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숨바꼭질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AI기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초산인데 7분 만에 가능했잖아요. 어떠한 의료기기 없이 기적의 순풍산부인과 할머니와 함께 7분 만에 초산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7분 만에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이가 AI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AI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먹지 않아도 돼요. 먹는 장면이 딱 2번 나오는데 엄마한테서 모유 수유를 한 번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젖병을 무는 모습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먹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애들은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라는 우리 부모님들과 제 주변의 친구들, 아이를 두고 있는 제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애들은 기저귀가 필요하다는 말 역시 거짓이었다 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는 밝혀집니다. 특히 제 친구들, 정말 육아에 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다둥이 아빠도 있고. 그런데 애들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밤에 잠 안 자고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AI기라면 그렇게 울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 눈치를 딱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들고 줄넘기를 한다거나 혹은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인다거나 이렇게 해도 이 AI기는 울거나 보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게임은 대형 줄넘기였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히 저는 대형 줄넘기는 되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오징어 게임 같았어. 오징어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고, 단순하지만 설득력이 있었어요. 대형 줄넘기가 돌아가는 순간에 저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다인 줄넘기, 여러 명 줄넘기 하는 거 안에 들어가서 뛰어보면 사실 아무리 타이밍 맞춘다고 해도 운동신경 안 좋은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되게 좋았어요. 줄넘기 넘어가가지고 오는 사람들 밀쳐내는 그 사람도 난 참 좋았다. 긴장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칼 들고 숨바꼭질 숨은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저 줄넘기를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부분에서 긴장감이 더 생긴다고요.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앞부분이 좀 더 아쉬워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명기 부분입니다. 이 명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명기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 시즌3의 빛과 희망이다. 저는 임시완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오징어 게임 3에서 그나마 임시완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내면에 꿈틀거리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이, 임시완은 진짜 이런 악역은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임시완 캐릭터가 표현하는 하나하나가 다 좋았어요. 디테일도 되게 좋았어요. 진짜 훌륭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이한테 가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랑 애기는 책임질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진심이 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기는 준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저는 진심이었다고 본 거죠. 근데 준이가 다리를 다쳤네? 그러면 줄넘기를 건널 수가 없잖아. 거기에서 딱 바로 물러서는 이 명기의 캐릭터가 저는 좀 기가 막혔다. 이 부분은 정말 이런 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소시오패스? 이 친구가 있을 것 같다.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될지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될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미취광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대부분 말이 됩니다. 마지막만 빼고는 대부분 말이 된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이기심,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똑똑한 두뇌, 이거를 갖고 있는 인물은 바로 명기뿐이었다 라는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여기에서 저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김준희가 죽을 때 저는 좀 이 부분이 되게 좀 아쉬웠어요. 이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저는 이해는 됐는데 너무 좀 드라마의 선택이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준이가 왜 삶을 포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마잖아요. 그리고 성기훈한테 맡기는데 성기훈은 여기 와서 처음 본 사람이야. 성기훈이 무슨 명기처럼 사회에서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인물이 아니고 여기 들어와서
처음 본 사람이야. 며칠 안 됐어요. 그 사람한테 아저씨가 안 가면 아기가 죽어요 이러면서 세상에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성균한테 맡긴다는 게 저는 그 미친 판단력에 너무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김준이라는 캐릭터를 전 좀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끝까지 뛰어보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혹은 성기훈이 계속해서 준이를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의 실랑이 버리는 모습에서 조금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기훈이 그렇다고 준이를 안고서 혹은 업고서 돌파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좀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아쉬웠냐면 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보면서 대형 줄넘기 자체는 설정이 깔끔하고 심플하고 좋았지만 그 대형 줄넘기를 돌파하는 장면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형 줄넘기를 운영진에서 원한 대로 그냥 가서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 그거에만 멈췄다는 게 좀 아쉬워요. 다른 해법이나 이런 걸 좀 제시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너무 기적의 출산에만 신경 써서 다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양동근과 모자 관계인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진짜 좀 이해가 안 됐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할머니가 7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성공하면서 자신의 어떤 내면이 무너지지 않았나? 어떤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기적에 대한 대가로 뭔가 판단력을 상실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엄마가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납득하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화가 많이 되는 조선시대 왕 중에 사도세자를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영화 사도에서도 나왔었지만 영조라는 왕이 왜 그렇게 영화화의 대상이 많이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그것 때문에 영화가 한 편이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엄마랑 아들이 서로 간에 너무 끈끈했잖아요. 그 끈끈했던 부모 자식 사이에 엄마가 아들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인다. 엄마가 아들을 죽이고서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추종하는 성기훈에게, 하필이면 또 성기훈이야, 맡아주세요 선생님 부탁합니다 했는데 성기훈이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니까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전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자가 드라마의 시즌2에서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 둘이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예상했을 거예요. 이 둘이 그냥 부모 자식이래, 엄마랑 아들이래, 그러면 저 둘이 비극을 보여주겠구나, 심파를 보여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의 결말이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시다. 고공 오징어 게임. 고공 오징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당연히 도시락 씨도 생각이 나지만 우리 백억남 아저씨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백억 아저씨를 통해서 감독이 보여주라는 게 너무 투명하고 명확해서 저는 좀 유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 백억 아저씨와 이들의 계획은 약자들을 배제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약자가 이제 민수죠. 전혀 무능력한, 도대체 민수를 왜 끝까지 살려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민수, 계속 태미 환영만 보다가 가버린, 평생을 후회만 하다 끝내는 그 민수요. 그 민수 죽이자, 222번 애기 죽이자, 그리고 성기훈 죽이자, 이건데 이 세 명 중에 민수는 누구나 쉽게 죽일 수 있어요. 민수는 어차피 거기까지 끌려온 이상 바로 죽으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러면 얘는 아예 없다 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멤버들이 자르려고 선택한 애들이 하나는 무적의 애기고 다른 하나는 주인공이야. 그래서 이게 생각을 잘못했다. 여기까지는 농담이고요. 어쨌든 얘네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 백억남을 통해서 마지막 고공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O랑 X를 단 사람들, 진영과 진영,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왜냐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소수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수결을 통해서 소수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그들의 권력을 빼앗는 수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표현을 한 거죠.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6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민주적 절차를 이제 내밀으면서 이제 소수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어떤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문제, 요거를 표현하는 거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를 말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앞부분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과연 지금의 우리 사회가 옳을까? 이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시스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한다는 건 뭐냐?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됐다고 말을 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은 뭐가 문제냐? 민주주의를 혹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에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극단적인 답을 내요. 뭐냐? 도시락 작전. 도시락 작전을 내는 거야. 정답 맞죠? 이러면서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잘못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혹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한 명을 희생시키고 우리 나머지가 다 살자, 그것이 정답이다, 도시락을 싸가는 겁니다 라는 게 정답이죠. 그런 답을 내리는데, 자, 여기는 비판이니까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해요. 그건 틀렸어, 그건 잘못된 말이야, 당신은 틀렸어. 그럼 정답은 뭐냐? 정답은 제비뽑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잘못됐어. 다수결의 원칙 잘못됐어. 공리주의 6명 7명 살자고 1명을 죽이자고, 난 그거 찬동 못해. 제비뽑기. 제비뽑기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운에 맡겨야 돼 라는 미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이게 뭐지? 민주주의는 틀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제비뽑기다. 그럼 제비뽑기에서 한 명 나오면 걔는 안 죽여? 걔도 죽일 거잖아. 죽이는 걸 선택하는 방법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제비뽑기랑 민주주의는 방법론의 문제지, 제비뽑기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거기서 죽여야 된다는 건 똑같다고요. 죽여야 되는데 제비뽑기로 죽이자, 이게 운에 따른 거니까, 이 세상은 운이죠 허허 이러면서 하는 그 부분이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 장면은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여긴 빨리 합시다. 명기랑 둘이 남아요. 성기훈이랑 둘이 남았는데, 명기는 똑똑하게 봉으로 이렇게 밀면서, 그러면서 아기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전 좀 이상했어요. 그거는 좋아요. 아기만 달라고 하는 거는 명기가 아주 훌륭한 판단을 한 건데, 아기를 주고 나서는 성기훈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전 되게 아쉬웠어요. 아기는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저 같으면 아기를 이렇게 놓고서 성기훈을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을 것 같았는데, 성기훈은 그냥 무시해. 그래서 그냥 성기훈이 넘어오는 걸 그냥 방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쉬웠다. 여차저차해서 마지막 장면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 저를 제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성기훈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을 저보고 한마디로 표현해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다. 이 사람은 그냥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얘가 마지막에 아기랑 둘이 남았을 때, 우리는 말이 아니야, 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희생을 하고 끝나요. 여기서부터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기훈이 이 게임에 참전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인데 그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성기훈이 지금 했던 일이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제가 비판했던 아무런 미래도 없는 그런 반란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고 실의에 빠졌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죠. 살인을 하고 본인은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누군가가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무엇인 겁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 무엇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안철수 의원,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안철수 의원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 순간 안철수 의원은 MB 아바타가 됐어. 그런 것처럼 성기훈은 나는 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그래 맞아, 성기훈은 말이었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뭐 방송이나 인생의 영화나 매불쇼에 나가서 누가 저한테 오타쿠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거기서 정색하면서, 사과하세요, 오타쿠라뇨,
전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오타쿠죠? 막 이러면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오타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쟤 오타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얘는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말이고, 게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와서 잘한 일이라고는 처음에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얼음 이거밖에 없어. 얼음 원툴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자기가 알던 게임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재감이 확 죽어. 그리고 얘는 문제가 뭐냐, 이 오징어 게임에 얘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 게임을 멈춰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성기훈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반대파를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에 성공한 적도 없고 나중에는 설득을 아예 포기했어요. 속가내기 싸움이 벌어질 때 얘는 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성기훈은 한 번도 자기는 X를 유지하면서 빨간 딱지를 달고 있으면서 동그라미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저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얘기를 전파하거나 그들에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말로써 충실했던 거죠. 게임을 잘했죠. 게임 잘한 건 인정합니다. 능력은 없지만 게임은 잘해서 어쨌든 다 이기고 결승전까지 왔으니까 좋은 말이었죠. 게다가 중간에 말도 안 되는 반란을 일으켜서 VIP들에게 정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 훌륭한 말.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이 친구가 얼마나 게임 중독자인가를 생각해보면 다른 데는 다 그렇다 쳐요. 원래 말이 안 되는 캐릭터지만 이 드라마가 설명이 되는 작품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작품이라고 전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얘는 신생아를 남기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은 야 어때? 사람은 말이야 신생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래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얘가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누구보다도 게임을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게임을 믿고 누구보다도 이 게임의 운영진을 깊게 신뢰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기를 남기고 죽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기를 절대 죽이지 않고 이 아기에게 456억을 잘 줄 것이다. 그리고 아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신생아를 저 오징어 게임의 진행자들이 죽이거나 감금하거나 뭐 세뇌하거나 혹은 돈만 뺏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다면 성기훈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기훈이 죽는 이유는 이 게임을 누구보다도 신뢰했고 이 게임의 우승자가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이 게임은 정직하니까, 이 게임은 공정하니까 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었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기훈은 누구보다도 게임을 좋아했고 신뢰했고 게임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감독의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란 걸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닌 말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성기훈이 사람이 아닌 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게임의 말일 뿐이다.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얘를 어떤 사람의 판단력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의 판단력으로 생각하면은 모두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지만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저는 이 작품의 노답3형제 얘기를 좀 하면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노답이자 영원한 노답은 황형사. 네, 황형사. 저는 이분은 황형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저는 이분은 베드로로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다. 어떤 어부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시즌 1에서 프런트맨 이병헌한테 총을 맞았어. 형! 이러고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서 시즌 2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요. 시즌 3의 마지막 화까지 배를 탑니다. 이 사람은 계속 배를 타요. 배를 타면서 항상 그 자신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그 섬을 찾기 위해서 막 다니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사람을 낚기도 해요. 노답 삼형제 중 한 명인 그 사람을 또 낚아. 그리고서 섬의 마지막 칸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알게 되죠. 아, 우리도 낚였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이 시청자 전원을 낚아버렸어. 오징어 게임을 보는 수천만의 시청자들을 다 낚았어요. 다 낚아서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증명했죠. 황형사의 존재 이유는 뭐냐? 여러분 좀 진지하게 얘기해보자면 이 이야기의 판은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게임 안에는 전 회차 우승자인 성기훈이 침입해서 게임 안쪽에서 변화를 일으켜. 그리고 제작진 쪽, 가면 쪽에서는 노을이 움직이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해.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황형사가 움직이면서 게임 안, 게임 밖, 섬 밖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이야기를 동시에 전개하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근데 그게 다
다 실패한 거죠. 다 실패한 마지막에 이제 황영사가 이병헌을 마주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황영사가 쌓아놓은 서사가 있잖아. 얘가 그동안 배 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괴로웠던 이유 중 하나는 황영사가 배 타는 거를 계속 봐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가 배를 타면서 이병헌을 만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 배를 타면서 사람도 죽고 모두가 힘들어지고 누구는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형을 만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자, 이 왜입니다. 왜? 이걸 물어보려고 지금까지 그 긴 이야기를 해온 거야. 결국 왜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해왔다. 저 정말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왜라는 게 예전에 왜 그 토지를 쓴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이 진리란 저 먼 어둠의 끝을 향해 왜라고 외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람을 낚는 어부면서 얘는 동시에 진리의 탐구자라고 이름을 좀 붙여주고 싶어요. 진리의 탐구자. 왜라고 물었어요. 이병헌에게 왜라고 묻고 끝났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어떤 자신의 어떤 학자적인 욕망, 진실이 궁금한.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형한테 그냥 왜라고 묻기 위해서. 차라리 얘한테 그냥 전화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형 전화번호 이렇게 찍어주고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했으면 모두가 잘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얘는 너무, 황영사는 너무 웃겨요. 전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와, 이거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456억의 사실상 사용자가 되면서 회기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요 인물이죠. 노을이 되겠습니다. 이 노을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노을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이진욱 캐릭터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박휘순을 죽였죠. 그리고 북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다라고 하는 설정은 어떤 일종의 뭔가 있어 보이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액세서리 같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세터민이다, 북한에서 왔다 이러면 뭔가 관심이 가잖아요. 뭔가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요런 이미지를 주기에 굉장히 좋은 설정이 탈북민, 세터민이라는 설정인데, 그런 설정을 하고서 얘가 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찾아가서 박희순을 죽인 것밖에 없다.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순 캐릭터가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인가요? 저는 박희순의 캐릭터는 이 작품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프론트맨인 이병헌조차 자기를 죽여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대체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병헌보다도, 그 프론트맨보다도 지위가 낮은 박희순이 무슨 의미가 있죠? 박희순이 죽으면 뭔가 큰 유의미한 변화가 생겨나나요? 안 생겨. 사실상 노을이 박희순을 죽이나 죽이지 않으나 이 드라마가 가는 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규는 아무리 뭐 박희순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말이다 이러고 죽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전혀 없죠. 그런 부분에서 노을이 한 거라고는 작은 화재를 일으켰다. 그 화재가 얼마나 작은 화재냐면, 분명히 불을 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무도 신경 안 써. 어차피 마지막에 다 폭파시킬 거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작은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서 노을의 이 모든 행동과 캐릭터를 이렇게 그냥 도려내서 삭제를 해도 드라마에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답사명제죠. 왜냐면 황영사 역시 그의 왜라는 공허한 질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노을의 모든 행동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답사명제의 마지막 친구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그 인물, 이분이죠. 이분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착했고요. 그리고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뭐 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분은 왜 온 거지? 이분은 사실 돈에도 욕심이 없었고 돈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갔는데 그냥 잘 됐어. 아니, 딸이 혈액암에 걸려서 되게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랬는데 아니야 잘 됐어 다 이러고 끝나.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뭐 수술비 뭐 금방 되던데,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답사명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세 캐릭터가 노답사명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 캐릭터가 에필로그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끝나고 나서 에필로그의 내용이 이 세 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 세 명이 뭐냐면, 중국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아이를 찾는다든지, 딸이랑 이렇게 잘 돼가지고 놀이공원에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혹은 황영산의
456억을 번다든지 애기와 함께 이런 이야기로 끝내버려요. 아니 작품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외부에서 놀다가 이게 플롯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서브 플롯이 다 박살나가지고 망가져버렸는데 그걸로 엔딩을 처리하는 이 부분이 저는 참 어떻게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품인데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시즌2, 3 만들다고 했을 때부터 1편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플롯 문제 이야기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이야기가 망가져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되게 실패했어요. 이거 뭐 메시지 전달도 실패했고 서브 플롯들이 전부 다 실패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리우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리우드는 그래도 똑똑한 작가들이 많을 거고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할리우드판은 뭐 그렇게 망치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많이 안 좋았습니다. 대사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좀 약간 슬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제 개인적으로 되게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미상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가 물론 K 콘텐츠 순수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말이 난다는 것이 저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케이트 블란쳇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케이트 블란쳇이 나와서 딱지치고 하고 있는 모습은 좀 사실 대단하다. 아니 저 케이트 블란쳇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케이트 블란쳇이 나온 영화 정말 항상 다 챙겨보고 안 본 작품이 없는데 그 케이트 블란쳇이 딱지를 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진짜 오징어 게임이 대단하긴 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오징어 게임 3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에서 했던 말씀들 위주로 좀 드렸지만 더 덧붙일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책 없는 모습들이라든지 혹은 아무 생각 없는 움직임들이 보는 내내 좀 답답하게 만들었고요. 줄거리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오징어 게임 3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안타까움과 실망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시즌 1 때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가 시즌 3에서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가라앉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보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나마 이제 시즌 2에는 이병헌 씨를 보는 재미가 있었다면 시즌 3에서는 그 이병헌조차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볼만한 게 없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내내 힘든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서 또 나름대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들 이런 것들도 있긴 했고 그리고 임시완 씨라든지 뭐 조유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기가 저는 되게 훌륭했고 또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안 좋았죠. 메시지는 정말 저는 견디기가 좀 어려웠고 줄거리는 정말 이렇게까지 망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3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